네, 안녕하세요. 코드맨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제품은요, 맥키 MR624입니다. 네, 맥키에서 나온 스피커가 되겠고요. 예전에 제가 접해본 맥키 스피커는 이제 HR824, 요즘 나오는 모델 말고요. 옛날 HR824 MK1, 그 오리지널 버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점이 탄탄하고 약간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리뷰를 위해서 소리를 들어봤는데 저음도 잘 나오는 편이고 입문용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스피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보고 제가 측정한 값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피커는 이제 일반적인 스피커하고 거의 비슷해요. 1인치 돔 트위터를 갖고 있고 6.5인치의 로우 유닛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웨이브 가이드가 있고 이쪽에 각기 진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스피커들이 방사되면서 뒤로 회절되는 그런 소리들을 아마 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제가 스펙을 보면서 설명드리긴 할 텐데 모든 면이 MDF로 되어 있긴 한데 측후면과 전면의 두께가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각 모델별 5인치, 6.5인치, 8인치 다 다른데요. 그것을 일단 한번 스펙시트를 보면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반적인 2웨이 스피커입니다. MDF 마감이고 시트지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인치 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1인치의 하이 돔 트위터가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점은 이 유닛이 배꼽이라고 하죠. 이 더스트 캡이 약간 뭉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재질도 약간 페이퍼콘은 아니고요.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스펙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후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TRS 언밸런스와 밸런스를 지원하는 TRS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XLR 밸런스드 입력을 지원하는 XLR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언밸런스를 지원하는 RCA 입력이 있습니다. 약간 커넥터는 뭐 뉴트링이나 암페놀 그런 약간 브랜드 있는 그런 커넥터 되어 있지 않고요. 뭐 중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격대를 낮추다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면 포트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어쿠스틱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공간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3단계의 A, B, C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이 프리퀀시를 레벨을 조정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플러스 2dB, 마이너스 2dB를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레벨을 조정할 수 있는 노브가 있습니다. 유니티 레벨에서 중앙에 딱 걸리게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들은 걸리는 거 없이 그냥 돌아가는 타입의 노브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220V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프리볼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쿠스틱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놔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홀 스페이스, 그러니까 공간이 탁 트여 있는 곳에서는 그냥 A 노멀로 놓고 그 다음에 벽 쪽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 B로 놓고 그 다음에 스피커가 코너에 있다 그러면 C를 놓으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다 측정을 했거든요. 이 각 파라미터마다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맥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사가 변경된 상황이고 예전에는 GNS 미디어라는 곳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디지털 하이텍이라는 회사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제품도 디지털 하이텍에서 데모로 빌려주셨기에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요. MR624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dB 되는 주파수 응답을 봤을 경우 45Hz에서 20kHz까지 재생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10dB가 적용되는 이제 주파수 응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에서 20kHz로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dB를 넣었을 경우 1m 앞에서 105dB의 출력이 나오고요. 맥스 SPL은 111dB SPL이 나오고 있습니다. 꽤나 그래도 출력이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로우 같은 경우는 6.5인치 폴리프로필린 우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같은 경우는 네오디듐 마그네틱 드라이버로 되어 있습니다. 1인치의 실크돔 트위터로 되어 있고요.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우는 40W, 4옴 로드가 되는 것 같고 80W의 피크를 갖고 있는 앰프가 들어가 있고요. 고음 같은 경우에는 25W, 6옴 로드가 되는 50W 피크가 되는 앰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앰프를 많이 안 먹더라고요. 크로스오버 필터 타입은 24dB 옥타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kHz의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도 120W 정도의 소비 전력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쪽과 이 축후면들 MDF의 두께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측후면 같은 경우는 이제 12mm MDF를 사용했고요. 그 전면 같은 경우는 24mm, 그러니까 두 배가 되는 MDF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5인치들도 그렇고 8인치도 그렇고 거의 2배, 12mm, 21mm, 15mm, 33mm, 그러니까 2배 되는 이 패널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엔 유닛도 달리고 진동이 직접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두껍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모양도 만들어야 되니까요.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가 32.8cm, 그 다음에 폭이 21cm, 그 다음에 뎁스 깊이가 28.4cm이고요. 무게는 7.5kg으로 꽤나 가볍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표도 보실 줄 아시면 좋긴 한데요. 신호가 들어가서 인풋 레벨을 거친 다음에 크로스오버 필터를 거쳐서 고음으로 가서 고음에서 하이 프리퀀시 스위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앰프를 거쳐서 이제 스피커로 가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로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가지고 어쿠스틱 스페이스, 뒤에 있는 그 어쿠스틱 스페이스 ABC 있잖아요. 세 가지를 거친 다음에 오버 익스커션 이제 프로텍트가 걸려 있는데요. 로우가 너무 다 풀어져 있으면은 스피커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50Hz의 컷을 걸어 가지고 스피커를 보호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앰프로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전면부에 이제 이쪽에 이제 LED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전원을 넣으면 녹색이 들어오고요. 저는 이게 혹시라도 피크가 되면 불이 빨간색으로 바뀌지 않을까 해서 계속 켜봤는데 피크 LED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너무 무리를 해서 레벨을 올리더라도 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앰프가 리미터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제가 한번 좀 키워봤는데 그렇게 무리가 되거나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너무 키우지 않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측정 데이터 값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 V8 버전이고요. 지금 이 보시는 그래프가 그 노멀 상태,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은 상태의 스피커를 측정한 값이고요. 상대적으로 약간 고음이 좀 강조가 되어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0dB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이쪽 1kg에서 2kg 사이가 살짝 꺼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고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와 측정 거리는 한 60cm 정도 되는 근거리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약간 좀 거리도 더 두면서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여전히 이 딥은 똑같이 이렇게 생기고요. 측면으로 갔을 경우는 이제 오히려 고음력이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약간 메꿔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피커를 양쪽에 두 개를 썼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고음 있잖아요. 그 고음을 2dB 올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인데요. 2dB 정도가 고음 전체가 올라가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요. 깎을 때도 고음 전체가 깎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3kHz가 크로스오버 포인트라고 했는데 거의 정확하게 3kHz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상이 이렇게 꺾인 걸로 봐서는 그럭저럭 페이지 얼라이먼트도 잘 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약간 로우를 역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음을 역상으로 만드는, 그렇게 해서 튜닝을 한 것 같고요. 그 후면에 이제 어쿠스틱 스페이스를 조정했을 경우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A고요. 빨간색이 B고요. B 같은 경우는 이제 2dB를 전체적으로 약간 한 300Hz 이하부터 2dB를 전체적으로 깎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이제 4dB 정도 깎아서 로우를 좀 더 제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은 약간 이런 모습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약간 이렇게 하이를 2dB 올리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게 미드레인지가 아니고 로우만 하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서는 거의 건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권장하기로는 그냥 마이너스 2dB 정도나 아니면 그냥 노멀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이너스 2dB나 노멀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사운드 아이디, 예전에 소나옥스라 불렸던 사운드 아이디가 있다고 하신다면은 그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해도 충분히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이제 리뷰를 찍기 위해서 이 스피커를 받고서는 이제 얼마 준비를 못했어요.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음악을 들어봤는데 제가 듣던 스피커가 워낙 다른 소리가 났었기 때문에 처음에 딱 확실히 저가형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귀가 간사하잖아요. 또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도 괜찮더라고요. 또 제가 믹스했던 것들도 사실 들어보니까 그럭저럭 표현력도 괜찮고 아까 이 부분이 조금 3, 4dB 이상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그렇게 들진 않더라고요. 제가 물론 이제 스피커를 양쪽에 다 스테레오로 놓고서는 측정을 해보진 않았어요. 청감상으로 들었을 때는 괜찮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음이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우퍼를 쓰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저음은 아니지만 6인치 치고는 저음도 꽤 탄탄하게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입문용으로 하신다고 한다면은 추천할 만한 리스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가격대가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이제 48만 원 정도, 통당 48만 원 정도의 가격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경쟁사들이 많잖아요. JBL이라든지 아니면 프리소너스라든지 그런 여타 다른 칼리라든지 그런 스피커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그런 스피커들과 견줬을 때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사운드를 제가 들은 것 같고요. 출력 부분에서도 아까 맥스 111dB 정도면 꽤 괜찮은 출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듣는 환경은 좀 넓은 편이지만 만약에 좀 작은 방에서 쓰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괜찮게 나오는 스피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이 고음 아까 부스트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음역대가 얼핏 들으면은 이제 시원시원하게 들리지만 이제 좀 나쁘게 들리면 약간 날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취해 보시고 마이너스 2dB 정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운드 아이디 같은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약간 어느 정도의 보정을 해서 쓰신다고 한다면 아주 훌륭한 스피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적인 믹싱이나 그런 거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입문자로서 미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사운드를 편집한다든지 그러신 분들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믹싱도 만약에 입문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추천해도 귀 욕먹을 그런 사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